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된 유부녀입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서울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월을 지내오며 남편의 동생인 아가씨의 징징거림이 얼마나 역겨운지 최근에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응석받고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덩치가 큰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응석받는 막내들이 얼마나 버릇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의 여동생이 이런 얄미운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요통을 자주 앓으시고 시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가정부가 3명이나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불편하면 따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모두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반년 전 저의 결혼 생활은 아주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여동생인 희진이 집에 돌아오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다녀서 희진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녀가 말을 듣지 않는 완고한 소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가 따로 살기로 한 것도 부모님과의 말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풍족해서 희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응석받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옷과 오락만 생각하고 일자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그녀를 한번 꾸짖으셨습니다. 이후 희진은 화를 내면서 따로 살기로 했고 반년 동안 친구들 집에 얹혀 살면서 스스로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힘든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희진이 밖에서 고생하다가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아버지 앞에서만 얌전한 척을 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없는 한 희진은 까칠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은 극도로 무리한 요구로 가정부들을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때로 시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아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희진에게 조언을 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야, 촌뜨기 무례한 게 뭔 줄 알아? 희진아, 새언니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버릇없는 애처럼 행동하지 마. 이봐, 언니가 뭐라고 생각해? 오빠의 아내라고 내가 꼭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오빠도 그런 식으로 날 꾸짖은 적은 없어. 희진이 화난 목소리로 제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꼭 닫았습니다. 예전에 희진은 저와 별로 친하지 않았고 그 말다툼 후에 그녀는 저를 더욱더 싫어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희진은 항상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렇게 할 뿐이어서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덩치가 큰 아이와 따지면 안 되겠죠. 한 달 전 희진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희진의 남자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너무나 급한 것 같다면서 모두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진은 눈물을 터뜨리고 화를 내면서 다음 달에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 희진의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온화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이 희진의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는데 다행히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결혼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한 일이었어서 남편은 희진을 위해서 결혼식장을 예약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저는 간신히 잠을 잤는데 희진은 신나게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많은 남편 여동생의 결혼식에는 하객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어지러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보통 신부들은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가고 다녀와서 시댁을 가지만 희진 남편의 가족이 서울에 없기 때문에
희진 부부는 우리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 12시쯤 갑자기 희진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 새언니, 자? 그때는 정말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희진아? 배고파. 가서 라면 끓여줘. 남편은 자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돼. 저는 참을 수 없는 눈으로 희진을 바라보면서 희진아, 그냥 라면인데 내가 스스로 끓일 수 있잖아. 너희 이제 26살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직접 하기 싫어. 하라고 했으니 빨리 하지. 아, 쓸모없네. 결혼 준비 도와준 사람한테 해도 되는 소리야? 어머니하고 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왜 그걸 신경 써야 해? 결국 언니는 하녀와 다를 바 없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감히 위세를 부려? 희신의 말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희진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느낀 저는 침착하게 사연을 모두에게 폭로했습니다. 희진의 성격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어서 누구도 그녀를 편들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희진의 남편은 아내를 대신해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희진이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할 거면 당장 집을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희진은 남편과 따로 살고 있지만 저에게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직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또 무례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솔직히 다시 한 번 더 뺨을 때릴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